니네를 자주 사용하는 항목이 있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아니 이거 누르면 여기로 오잖아. 그 종이에다가 체크해야겠다. 보내는데? 응. 이따 한번 하자. 응. 2명 보냈어. 잠깐만, 이모티콘을 아직 찾지 못했어. 잉크. 친구. 그냥 볼게. 두 명 냈어. 여섯 명 남았거든. 춥다. 응. 한입 파이팅. 한입 파이팅. 손 열어야 돼. 나 이거 먹어도 돼? 한입 먹어. 안 먹어도 돼? 그럼 다 먹을 거야. 먹는 거야. 그 다음 할 일이 뭔가요? 1분 예약. 1분 예약. 하고 이것도 예약. 뭐? 근데 뭐야? 밀크티야? 재료 보는 거. 이따 조리실을 한번 가볼까? 재료가 뭐가 있는지. 기본 양념. 초간장, 간장 이런 거 다 있나? 알바. 아마 있다고 했었어. 어디 있어? 아, 종종 보고.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봐봐. 이런 게 있었네. 뭘 안녕하세요 읽고 있어. 이름만 줬어. 26명밖에 안 됐대. 회비 부족하면 어떡해? 에이, 그럴 수도 있고. 그만큼 돈은 더 들어갔는데.
아니야, 원래 사람이 40명 정도 아니야? 사람 나간 원래 사람이 첫 번째 시간 많아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1장 중요하게 맞아요, 30. 정의, 역사, 요 관점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올 이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단어들이 등장할 텐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다른 과학과 똑같습니다. 심리학 역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궁금해 생기죠. 궁금한 현상. 왜더 근로에 나왔던 가해자들은 왜 그런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했을까? 행동이죠. 그 행동에 대한 원인, 이게 뭘까?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현상을 관찰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행동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인간은 원래 약한 존재인가? 아니면 환경의 영향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인가? 등등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 바로 심리학 연구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연구 주제를 시작합니다. 폭력적인 말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그랬을까? 그걸 궁금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바로 연구에 돌입하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예전에 연구자들이 연구한 문헌을 검토합니다. 검색을 해서 살펴보겠죠. 살펴봤는데 뭔가 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내가 더 궁금한 부분 생기겠죠. 예전에 연구했던 부분은 이해가 갔을 거고요. 예전에 연구가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시작합니다. 가설을 만드는데 가설,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봤던 단어죠. 이따가 밑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가설을 만들면 이 가설에 들어간 단어를 토대로 변인을 결정을 하고요. 변인이 결정이 되면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데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문헌 정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수집되면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서 제출을 하면 한 연구가 끝나게 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필요할 거고요.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논문 한 편 완성이 되면 그 논문 한 편이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한 줄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한 줄 정도 들어가고요. 교재 보시면 땡땡땡 이렇게 연구를 했다. 바로 열고 누구 왜 몇 년 나와 있죠. 그게 바로 논문 한 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챕터에 논문이 뭐 한 100편 정도 소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아주 짧게 교재 맨 뒷장에 보시면 각종 참고 문헌들의 이런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쫙 있습니다. 좀 허무하죠. 이렇게 열심히 연구했는데 교재에는 한 줄 정도 실리게 됩니다. 자, 가설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추측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의 원인은 무엇일 것이다. 이거 한 A가 있으면 B로 바뀔 것이다. A이면 B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문장으로 기술한 문장이고요.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는 의견에 불과한 거죠. 자, 이 가설에 들어가는 이 단어들 A는 B일 것이다. 거기에서 A와 B 이걸 변인이라고 합니다.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취한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따가 나옵니다. 조작적 정의라고 하죠.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바뀐 개념들을 변인이라고 합니다. 조작적 정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거면 뭐 바뀔 필요 없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과 심리, 예를 들면 불안, 우울, 자존감, 행복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꿔주는 절차입니다. 지능도 좋은 예죠. 지능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꿔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바꿔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념은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인데요. 이제 이런 개념은 어쩔 수 없이 배울 수밖에 없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나 그런 게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횡단 연구,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종단 연구, 최소한 2번 이상 시점에 반복해서 이루어진 연구가 되겠습니다. 횡단 연구를 하게 되면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좀 어렵죠. 이 순간의 현상을 설명할 수밖에 하는 거가 전부입니다. 반면에 종단 연구를 통하면 뭔가 이 원인과 결과를 이 2년 동안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100%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횡단 연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원인과 결과를 논하기 좋은 그런 관점이 바로 종단 연구가 되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서 끝났어요. 횡단.
두 번 이상 시점에 연구를 했을 종단입니다. 그래서 횡단과 종단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몇 번 연구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때 측정한 개념과 이때 측정한 개념은 똑같은 개념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개념은 인과와 상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예전에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인과, 원인과 결과의 그 상관, 연관성이 있다입니다. 첫 번째로 상관관계 먼저 봐보겠습니다. 가상이인데요. 어떤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 GDP가 뭐 2배로 올라가면 시민의식도 올라갈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먹고 살만하면 그때 이제 시민의식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것만 맞는 건가? 이건 어떤가요? 어떤 가상의 국가에 시민의식이 올라가면 그 결과 여러 가지 뭐 제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막 올라가가지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실험을 통해서 알 수는 없죠. 이걸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뭐 어떤 국가를 만들어서 뭐 2천만 명의 국민을 만들어서 시민의식을 높여주고 1년 뒤에 경제가 성장하는지 경제 성장을 시켜놓고 1년 뒤에 시민의식이 올라가는지 실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영향을 주는 건가? 경제가 성장하면 시민의식도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두 개가 어떤 게 더 먼저 오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두 개가 뭔가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포함할 수도 있고요. 원인과 결과를 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두 변인의 변하는 방향이 관계가 있습니다. 랜덤한 게 아니에요. 요것과 요것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자, 한 변인이 변화할 때 다른 변인도 같이 변화하는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밑에 있는 그림 중에 가운데 있는 거 콜레이션 없는 거죠. X축에 있는 변인과 Y축에 있는 변인이 무질서하게 그냥 찍혀 있죠. 요거는 상관계수가 0이고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거 봐볼까요? 맨 왼쪽. 아주 1대1로 정확한 비율로 X축 변인의 값이 증가하면 Y축 값도 증가하죠. 한 변인이 증가하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 다른 변인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죠. 이쪽 변인과 이쪽 변인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한 변인이 증가하면 다른 변인도 증가하는 이 관계, 정적 상관이라고 합니다. 포지티브 콜리에이션. 가장 왼쪽은 심리학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상관계수가 1인 100%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그런 거고요.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죠. 물리학에서는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사회과학 심리학에서는 이 정도의 관계가 관찰될 것 같습니다. 키 몸무게, 그렇죠. 지능과 수학 성적, 그렇죠. 지능과 학업 수학 지도, 그렇죠. 체력과 100m 기록, 아니 그건 반대군요. 취소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변이 증가하면 다른 변이 증가하는 관계가 있는 이걸 정적 상관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한 변이 증가하면 X축 변이 여기에서 여기로 증가하면 Y축 변이는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지는 한 변이 증가하면 다른 변이는 감소하는 그런 관계를 부적 상관이라고 합니다.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가장 아름다운 비율을 보이는 100% 일치되는 비율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관계를 부적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부적 상관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 정도의 부적 상관이 발견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 등장한 숫자 개념이죠. 통계입니다. 상관계수죠. 두 변인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이 상관계수는 가장 작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가장 크면 플러스 1입니다. 상관계수가 2인 없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3인 없습니다. 자, 상관계수는 두 변인의 변하는 비율인데 100% 일치된 정적 상관은 플러스 1이고요. 100% 일치되는 마이너스 부적 상관은 마이너스 1입니다. 결코 이 마이너스 3이나 플러스 2는 없습니다. 가장 작으면 마이너스 1, 가장 크면 1. 0에 가까우면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그런 거죠. 이걸 바로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같은 방향을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과를 봐볼까요? 이것도 가상이입니다. 실현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의 근육량을 강제로 늘려주면 불가능하죠. 운동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틀린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과 근육량은 서로 뭐 원인과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같이 변하는 거다.
애매하지만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정확한 것 같죠. 어떤 사람이 운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한 달 뒤에 그 사람의 근육량은 늘어날 것이다. 이게 그나마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선행 사건이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 그 결과 근육이 변하죠. 한 변이 운동 시간, 다른 변이 근육량, 요거의 변화를 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심리학이 이런 면도 있습니다. 야기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단어죠. 네, 심리학에서만 쓰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50년, 60년 전에 심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영어 또는 일본어 책을 번역해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자어나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 않는 어려운 단어가 가끔 나옵니다.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일으킨다는 거죠. 한 변이 다른 변인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앞에는 상관관계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두 변인이 같은 방향으로 변해요.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근데 인과관계에서는 시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오는 것, 나중에 오는 것. 그리고 원인, 결과, 논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관계가 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죠. 상관과 인과 되어 있고요. 교재 보시면 상관관계인데 마치 인과인 것처럼 기억하면 안 돼요라고 보여주는 그런 예시가 있는데 책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연구 설계입니다. 요 건물 지을 때도 그냥 무조건 열심히 진짜 하지 않았겠죠. 이런 식의 도면이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DDP인데요. 어떻게 건물을 짓고 어디에 뭘 배치할지 미리 설계를 하겠죠. 심리학 실험도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실험해 봅시다. 인간의 폭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실험해 보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먼저 구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한 설계를 할 때 필요한 단어이고요. 여기 나온 단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이 진하게 치르는 6개 단어가 앞으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독립변인, 실험자가 조작하는, 처치하는 변인입니다. 게임이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싶을 때 집단을 둘로 갈라서 대학생 50명 모집해서 50명은 게임을 시키고 한 달 내에 50명은 시키지 않고 게임을 시킨다? 게임을 시키지 않는다. 독립변인입니다. 독립변인. 실험하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자가 조작하고 게임을 시켜요. 시키지 않는 그 변인입니다. 자, 종속변인, 독립변인의 결과로 실험자가 처치한 요 처치, 독립변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가 종속변인이 되겠습니다. 이 가상의 실험에서는 뇌의 변화겠죠. 한 달 전후 뇌의 변화. 게임을 시키면 뇌가 이렇게 되고 게임을 시키지 않으면 뇌가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독립변인, 종속변이 되겠습니다. 독립변이는 실험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서 독립적이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고요. 종속변이는 독립변의 결과, 여기 종속되죠. 게임을 시키면 그 결과 종속되죠. 게임을 하지 않으면 또 종속되죠. 종속변이는 독립변의 결과이기 때문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아마 종속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가외 변인, 가외, 뭐가 좋지 않습니다. 가외, 어감이 좋지 않죠. 종속변인에 영향을 줍니다. 두뇌 변화에 영향을 줘요. 우리 두뇌는 게임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거에 영향을 받겠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동영상 보고 유튜브 보는 거에 영향을 받겠죠. 자, 뇌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데 나는 지금 관심이 없는 거죠. 연구자는 관심이 없는 다른 여러 가지 변인들을 가외 변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줄이는 게 좋겠죠. 게임과 두뇌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으면 이게 좀 영향을 많이 줘야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이런 가외 변인들이 영향을 많이 주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 실험을 할 때 가능하면 게임 이외의 다른 자극들을 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두 집단 모두 똑같이 하거나 이런 식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가외 변인에 영향을 주는데 실험을 조금 더 성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실험 집단은 처치를 받는 집단입니다. 게임을 하는 집단이 되겠죠. 통계 집단, 처치를 받지 않는 집단입니다. 게임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온 가설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처치가 종속변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게임을 하면 게임을 하지 않는 데보다 두뇌가 계속 변할 것이다. 그런 이제 가설은 안 되겠죠. 그 문장을 연구 가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또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 나왔던 실험 연구 예를 볼까요?
인과관계 이어서 인과관계. 운동을 많이 하면 그게 줄어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운동 시간이 독립적인 먼저 오죠. 그리고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또 50년 모셔다 놓고 한 달 동안 운동을 시킨 집단, 운동을 하지 않고 평소대로 이렇게 하고 운동 시간, 운동을 독립적인 이 두 집단의 결과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근육량 이게 바로 되겠습니다. 운동 시간에 영향을 받죠. 운동 힘량 안에 따라서 근육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종속이 되죠. 종속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서 가해관계가 뭘까요? 오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그 1%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것 따위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계속 혼자서 떠들어주세요. 그런 눈빛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여러분 졸리죠. 그리고 굉장히 허무합니다. 우리가 또 앞에서 떠드는 것만 들려고 하는데 어떻게서 이 가해관이 뭘까요? 학기가 이제 좀 진행이 되면 가끔 이제 이런 드립이 성공하는데 학기 초에는 망합니다. 대부분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학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이 시간에서 근육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지만 연구자는 관심이 없다. 연구자는 이게 관심이 있죠.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어나요. 이게 관심이 있는데 내 이 실험 조건에서 실험 장면에서 근육량에 영향을 주는 운동이 아닌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요? 네. 잠깐만. 당황했다. 원래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 경험상 약 30초가 조용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의 집중도가 놀라운 눈빛이 보여요. 긴장하는 거죠. 나를 지목하지 마. 그런 눈빛으로. 1분쯤 지나면 제가 이제 포기하죠. 이게 뭐 이런 게 있겠지라고 하고 하는데 이제 막 많이 하고 뭐라고? 그죠? 그 식단 굉장히 중요하죠. 근육량에 예를 들면 단백질. 근데 단백질 진짜로 많이 먹으면 몸이 좋아지나요? 경험해본 적 있어요? 그래? 주로 뭐를 드세요? 어떤 특정 제품이 얘기해도 됩니다. 전문가시군요. 먹기만 해도 몸이 좋아져야 먹고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고 먹어야 돼요. 그렇군요. 저도 이제 그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평생 근육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육이 생기지 않는 저주받은 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중요하죠. 식단, 특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탄탄지방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는 시간. 잠을 많이 자면 근육이 생기나요? 전문가시네요. 혹시 전공이 그쪽인가? 아닌가? 평소에 관심 많나요? 저분한테 제가 학기 동안 거꾸로 어떻게 하면 이 부실한 몸이 유실해질 수 있는지 배워야겠네요. 분위기 보니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먹는 거, 자는 거 중요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쉽지만 애매해요. 여기 좀 들어가야죠. 운동 시간. 물론 굉장히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죠. 운동 강도 같이 적게. 운동 시간도 중요하지만 강도도 중요하죠. 그러면 내 관심이 오로지 시간이라면 운동 강도를 좀 통일하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강도도 운동 강도를 되지 않느냐 통합시키느냐 복잡해집니다. 약간 고급 변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하는 건 보통 강의하는 사람이 당황했을 때 빨리 넘어가고 싶은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식단, 잠자는 시간, 그리고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시간 플러스 강도 같은 것도 보면 할 수 있고 이건 어떨까요? 원래 그 사람의 체격, 그죠? 네, 운동을 시킨 집단, 안 시킨 집단인데 원래 체력이 좋은 사람만 모아놓고 저 같은 이런 사람만 모아놓고 시키면 결론이 너무 또 뻔해지겠죠. 그런 것도 이제 한 가지 요소겠죠.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교재에 보시면 우선 할당, 그렇죠? 또는 그런 방법을 써서 매칭 이런 방법을 써서 거의 할 수 있겠죠. 더 이제 계속 물어보면은
강의 어떤 관심도 늘어나지만 늘 장점과 단점은 공존하죠. 단점은 뭐가 생길까요? 네.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러 가는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가면 줄어드는 데 생길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바의 변이,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나이, 뭐 성별 등등이 있겠죠. 그걸 이제 조금 고려해서 연구를 합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그런 여러 가지들, 먹는 거, 자는 거, 운동의 강도, 그 다음에 체격 등등도 여기에 근육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가 관심 있는 시간만 잘 통제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100% 이렇게 통제하는 건 어렵겠죠. 그게 가능한 건 유일하게 동물 실험? 그죠? 동물 실험은 재우고 뭐 먹는 거 주고 통제할 수 있죠. 인간은 좀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가능하면 많이 통제할 수 있겠지만 100%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명확한 답을 못 내리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인간 대상 실험은 100%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동물 실험은 가능하죠. 자, 통계 집단 앞에 나왔습니다. 운동을 시키지 않은 집단, 실험 집단, 운동을 시킨 집단. 근데 강도는 배제하고 운동 시간만 하루에 30분씩 2달 동안 운동시키고 시키지 않고 그 이외의 생활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놓은 다음에 2달 전후에 이 두 집단의 근육량 변화를 보면 하루에 운동을 1시간씩 조절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근육량이 15% 증가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실험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이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술적 연구는 자연적 관찰하는 거예요. 조사법,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던 설문조사입니다. 온라인에서 많이 하죠. 서베이 설문조사. 상관연구, 앞에 나왔던 상관관계 알아보는 거. 사례연구, 케이스 스터디죠. 우리 교재에 있는 많은 연구들은 몇십 명, 몇백 명 대상 연구한 건데요. 가끔 보면 한 명의 사례를 통해서 연구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억에 관한 머릿속에 그 쇠 봉사장에서 아주 오래전 몇백 년 전인데요. 외국이에요. 쇠 철심이 머리를 관통했는데 다행히 살았습니다. 근데 머리 뇌의 특정 부분, 특히 해마 부분 소실돼가지고 기억 능력이 없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통해서 기억에 대한 논문을 써서 발표할 수 있죠. 문헌 연구, 예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분석해서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마무리는 연구 윤리인데요. 연구 윤리. 지금 이 시간에 뭐 자세히 깊게 다루는 건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연구를 할 때 필요하죠. 만약에 실수로 4학년 올라가서 실수로 잠깐 잘못 생각해서 대학원을 가게 될 경우 실수로 대학원 가고 싶은 분들은 저희 꼭 먼저 상의를 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빨리 탈출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요 하면 저같이 되려고 했고 좋은 말 아니면 대학원 가면 저같이 됩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게 돼요. 어쨌든 실수로 대학원을 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학부 과정에서는 실수로 연구를 할 기회는 거의 없죠. 논문이 아닙니다. 근데 석사, 박사 되면 이게 필요한데 이때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충동, 이런 유혹을 많이 받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좀 만들어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과학자들. 그리고 내가 연구를 하는데 난 너무 훌륭하고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적 불편감이나 괴로움은 크게 고려할 필요 없이 나는 내 연구를 이렇게 성공시켜야만 해. 그런 또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는 실험인데요. 이 당시에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1900년대 중반이에요. 아주 오래전 60년, 7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이 밀그레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께서 심리학의 연구 윤리가 없었던 시기예요. 지금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실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 연구 윤리가 없었던 시절에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광고를 내서 대학생을 모집했습니다. 자, 기억에 관한 연구인데 한 명은 선생님 역할을 하고요. 한 명은 학생 역할을 합니다. 또 이제 또 선생님한테 또 그거를 운동하면서 떠오르니까 어쨌든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산수 문제를 물어보고 틀리면 전기 충격을 주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죠. 물론
실제로 전기 충격을 주지는 않았고 뻥이었습니다. 근데 실험할 때는 속여요. 자, 이거 누르면 옆에 있는 학생에게, 옆방에 있는 학생에게 전기 충격이 갑니다라고 뻥을 거짓말을 합니다. 네, 합니다. 그게 실험 장치였죠. 처음에는 5V 약한 전기 저항, 그 다음에 틀리면 15V, 그 다음에 틀리면 200 계속 올라갑니다. 가장 맥시멈은 450V였어요. 말이 안 되죠. 450V? 우리 집에서 쓰는 게 220V잖아요. 그 해보 꼬박 분들은 여기 안 계시겠죠. 저 멀리 가셨겠죠. 220V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데 450V. 자, 이 연구원 이제 이 심리학자께서는 이걸 궁금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비윤리적인 전기 자극을 주게 했을 때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멈출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맥시멈인 450V까지 전기 추적을 줬어요. 이게 뭐 궁금하죠? 왜 이랬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걸 더 봐야지 나중에 또 강의에 또 도움이 됐으면 못 봤네요. 나는 신이다에 나온 왜 사람들은 사이비 중독에 잘 빠질까? 그리고 요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건데 450V 전기 충격 요걸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끝까지 줬을까 궁금하죠. 사회심리학에서 나옵니다. 권위에 좀 취약한 곳 어쨌든 뭐 그런 실험인데요. 자, 물론 실제로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지로 줬으면 큰일 나겠죠. 옆방이라고 이제 거짓말하고 옆방에서 이렇게 비명 지르는 소리만 틀어줬어요. 녹음된 거 거짓말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실험할 때는 이 선생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이제 연구자가 시키니까 막 했겠지만 전기 충격 더 눌렀겠지만 실험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이제 막 괴롭겠죠. 방금 내가 비록 이 훌륭한 분들이 시켜서 했지만 집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옆방에 있는 학생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런 고통 실험 장면에서 그 막 너무 긴장감과 이 전기 작업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하는 이 나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비윤리적이어서 지금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장치를 써야죠. 인간의 심리적인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써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은 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실험이 되겠고요. 동물 연구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특정 화장품 회사에서 동물 연구를 하지 않는 걸 컨셉으로 해서 화장품 만들어 하죠. 동물 연구도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냥 뭐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무작정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시험이 끝나면 또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또 그것도 있습니다. 자, 연구를 참여할 때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뭐 실험 참여하거나 설문조사 참여할 때 가장 처음 동의를 받죠. 서명을 합니다. 연구에서 속이기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연구 목적을 다 설명한 다음에 얘기를 하면 실험을 하면 연구 참여자들이 뭔가 본인이 원하는 거, 연구자가 원하는 거 또는 원하지 않는 거 다 간파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연구가 끝나기 전까지는 약간의 선의에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하면 안 되는지 전혀 알겠죠. 무작정 또 하면 안 되죠. 인간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정하는 것. 동물의 인도적인 보호, 이런 것들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연구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연구 계획서를 미리 쓰고요. 뭐 학부 때는 전혀 이제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대학원에 가시면 연구하기 전에 전국 거의 모든 대학교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뉴스 보시면 가끔 이런 단어 많이 나야 단어를 보십니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인데요. 여기에 소속된 분들이 여기 연구자가 이제 작성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건 실험해도 됩니다. 요건 실험하면 안 되니까 좀 고쳐주시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죠. 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통과하지 못하면 연구를 하지 못합니다. 요게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가 된 게 예전에 그 황우석 전 박사 그분 연구 때였죠.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연구윤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황우석 사태 이후에 그때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연구윤리가 중요하구나. 그때부터 이제 각성을 하고 연구윤리 굉장히 중요시한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연구 결과 출판 조작 표절을 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중복 출판하면 안 됩니다. 중복 출판하면은 그 논문을 보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자, 또 이제 10분 쉬었다가 첫 번째 시간은 4분 넘어갔는데 두 번째 시간은 희망이 보이고 있군요. 첫 주에 너무 똑똑하게 여러분들이 또그 심리적인 각오가 올라오니까 10분 쉬었다가 11시 4분부터 마지막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갔다 올 생각 없어. 생각 있어? 없나? 또 주겠지. 뭐 이거?
수업 체크하시는 분들은 좀 다음날 수요일까지는 다 변경하기 때문에 목요일 지나고 나서까지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저희 이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심리학, 우리가 배울 것과 우리 일상 연결인데요. 오늘 등장한 이 단어들이 실제로 우리의 핸드폰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또는 네이버 뉴스나 구글 뉴스에서 등장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2, 3년 전부터 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동물연구와 사람연구. 이게 바로 이제 그 뉴스 기사 보면 한 심리학 연구 소개하는 거 한 3개 중에 2개는 이런 식의 페이크를 시전합니다. 잘 볼까요? 5년, 7년 전 뉴스인데요. 아빠 스트레스 자녀, 손자 세대에 영향을 줍니다.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요거 마치 인간을 계산과 연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내용도 아니 글자도 아빠, 자녀, 손자, 사진도 뭔가 인간. 정말 그럴까요? 뉴스 기사를 봤더니 시작은 인간입니다. 남성들의 중심 공간 인간인데 갑자기 수컷이 이걸 바로 이제 소위 뒤통수, 통수가 됐다고 하죠. 수컷이 실제 연구는 쥐 연구였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시면 이런 연구가 굉장히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 기자분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본인이 이 기사를 쓴 내용의 출처는 동물 연구라고 알고 있어요. 동물, 쥐. 자, 마지막은 다시 또 인간으로 가요. 자, 생존자 마지막도 인간으로 갑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사람 얘기는 안 나오고 이 쥐 연구만 나오는데 마치 인간 얘기인 것처럼 형식시키는 거죠. 많이 우리가 또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뉴스를 잘 주의 깊게 보시면 이게 실험 대상이 인간이었는지 동물이었는지 판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동물 연구의 결과를 나중에 인간으로 확장할 수 있죠. 이게 연구가 쌓이고 같은 연구를 또 인간에게 해가지고 나중에 인간에 적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건 요 결과, 이 저널에 실린 논문은 결코 인간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뉴스를 보시면 이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기자에게 제보를 하시겠지. 그러면 없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우리를 형식하는 첫 번째. 인간 연구인 것 같지만 알고 보니 동물 연구였더라. 이런 거는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기사 쓰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교재에서도 상관, 인과 이렇게 좀 헷갈리면 안 되더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인과는 연구를 할 때 원인과 결과를 조작을 한 거고요. 처치를 한 거고요. 상관관계는 처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많은 또 뉴스 기사에서 상관관계 연구를 들고 와서 마치 인과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또 형식하는 그런 기사가 꽤나 있습니다. 다분히 의도가 있는 이제 그런 거죠. 조금 이제 독자들을 형식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이 기사 볼까요? 6년 전, 또 2017년 기사인데요. 잠 너무 많거나 적게 자면 시력장애 생겨. 보면 또 뭐지? 내 얘기잖아. 잠 너무 많이 자면 안 돼. 너무 적게 자면 안 돼. 그런 이 얘들을 헤드라인을 보면 앞에 게 원인 같죠. 잠을 자는 시간 이게 원인인 것 같아요. 이 원인에 따라서 결과 시력장애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약간 그렇게 느껴지죠. 실제로 그러니까 자, 그 앞에 나온 이 헤드라인의 기사에 있는 내용 봤어요. 상관관계.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 상관관계. 물론 연구 샘플은 10,000명 이상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그런 신뢰도 높은 그런 연구인데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기사 말미에 보면 자, 이 논문의 저자는 단면조사 결과이므로 인과관계를 설명은 어려우나 이렇게 썼어요. 당연히 상관 연구이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봤던 연구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하기는 불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집단을 나눠서 A 집단 잠 많이 자게 하루에 10시간씩 한 달 동안, B 집단 잠 적게 하루에 3시간만 잠자게 하고 한 달 동안, 소비 집단은 적정 수면 시간을 7시간 자게 해가지고 한 달 전후에 시력장애 측정할 수 없겠죠. 비인류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누가 봐도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없는 그런 거고요. 누가
누가 봐도 그냥 단순히 성관 관계를 조사하겠죠. 자, 평소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그 다음에 시력장애 여부 검사. 그렇게 하겠죠. 그 상관 관계를만 조사하는데 마치 헤드라인은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인 것처럼 써야죠.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써야겠죠. 이 두 편에 상관 관계가 있어. 점점점 그렇게 써야 될 텐데 이거 약간 조금 이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헤드라인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됩니다. 상관관계인데 인과관계인 것처럼 약간 이 독자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볼까요? 네. 이제 조언입니다. 조언. 마음의 스트레스와 몸의 면역 질환 연관이 있다. 여기서도 아마 이 기사를 쓴 기자분께서는 약간 그 유혹을 느꼈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 면역 체계 무너져 점점점 이런 식으로 마치 원인과 결과인 것처럼 헤드라인을 만들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꼈겠지만 다행히 훌륭하게도 아마 이분은 이 심리학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변인 A와 변인 B가 연관이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클릭을 유도하기 힘든 그런 좀 약간 건조한 그런 헤드라인이에요. 이제 실제로 기사 보면 마찬가지로 뭐 10만 명 조사했는데 실험을 통해서 또는 원인과 결과를 논할 수 있는 처치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냥 단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사 말미에 보면 이번 조사가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인과관계를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교재에서 봤던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봤던 세계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단어가 인과관계, 오늘 배웠던 거죠. 인과관계를 논할 수는 없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면 보여준다. 오늘 또 나왔다는 거죠. 아주 훌륭하게도 우리가 오늘 배웠던 또 상관관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인은 굉장히 엄격하게 잘 쓰여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명상, 스트레스 줄이고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 최근 연구입니다. 3년 전. 요건 인과라기보다는 상관 느낌이 들죠. 죄송해요. 상관 느낌보다는 인과 느낌이 들죠. 명상을 하면, 처치를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뇌 구조가 바뀐다. 앞에 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 명상하면 뭔가 이 스트레스가 줄어들겠지. 근데 뇌까지 바뀐다? 그러면 나도 명상을 좀 해볼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언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쓰게 만든 연구는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 실험을 실제로 살펴보니까 실험을 했습니다. 자, 34명의 참여자를 모아서 두 그룹을 나눴죠. 한 그룹은 명상을 시키고요. 다른 한 그룹은 명상을 시키지 않고,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 자세히 안 나왔지만 명상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 변인, 오늘 우리가 배웠던 가해 변인, 아까 그 몸무게, 운동, 근육, 그 가해 변인, 그 가해 변인은 최대한 통제를 했겠죠. 명상을 매일 한 집단과 3달 동안, 그렇지 않은 집단에 전후에 뇌 fMRI 촬영을 통해서 뇌 구조의 변화를 봤습니다. 스트레스도 받겠죠. 그랬더니 명상을 했던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불안, 스트레스 감소하고, 그리고 뇌의 이런 영향들도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달 동안 명상을 하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뇌의 구조도 바뀐다는 그런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정직하게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고요. 찾기 힘들었어요. 자,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 동영상이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보는 내용 중에 10편 중에 7, 8편은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동물 연구인데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상관관계 연구였는데 인과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우리 들어올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제 제가 열심히 예습을 했는데 까먹었네요. 네. 다양한 여러 요인이 있는데 연구자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강조하거나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독자를 또 현혹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요거로 된 요거입니다. 외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외국에서도 이 클릭 유도하는 기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연구가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다이어트 소다를 많이 마시는, 우리나라 따지면 제로콜라죠. 제로콜라
음료, 설탕이 없는 그런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과 치매와 연관이 있다는 이런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실험을 통해서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예를 들면 뭐 60명의 노인과 60명 여인을 모아놓고 이분들은 제로콜라 못 마시게 하고 이분들은 제로콜라 뭐 하루에 한 잔씩 마시게 하고 1년 전후로 치매 발병률을 보는 연구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소다를 많이 마시면 제로콜라 많이 마시면 치매 위험이 높아져.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사가 과연 또 어떤 내용이었을까?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했을까? 그렇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당면 연구를 통해서 서베이를 통해서 최근 뭐 10년간, 최근 20년간 제로콜라 얼마나 마셨나요? 조사하고요. 몇몇 명 조사해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치매 유병률 조사에서 상관관계를 본 겁니다. 그렇게 본 건데 마치 인과관계인 것처럼 제로콜라 많이 마시면 치매에 안 좋아. 이런 식으로 막 기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앞에서 나왔던 상관과 인과 해먹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요인들도 강조한 건데요. 요 글을 쓴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이어트 콜라와 제로 콜라와 치매 연관성이 하나만 봤는데 이게 어떤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해먹고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치매와 관련된 요인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 중에 한두 가지 요인만 뽑아서 소개하는 거 그건 약간 이 연구를 좀 부풀리거나 독자를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본인의 음료 섭취 습관을 회상해서 자가 기록하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게 굉장히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은 좀 간과하고 너무 또 이 특정한 결과만 또 강조하지 않는다. 다른 다양한 가해 면을 고려하지 않는다 등등등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요인이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특정한 한두 가지 작은 결과를 뻥튀기 위해서 발표하는 것 그런 것도 이제 뭔가 우리를 성공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막 뉴스를 보시면 핸드폰 보시고 유튜브 보시면 마구마구 나올 거고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배웠던 가해변인 처치 통제 나왔었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나왔었고요. 원인 결과 나왔었고요. 상관관계 나왔을 텐데 오늘 나온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앞으로도 쭉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온 단어 횡단, 종단, 인과, 연구윤리, 연구센터 있습니다. 1장에서 나왔던 단어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만 볼 수 있는 단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2장에 있는 단어들은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거나 너무 이 분위기가 다운돼 있어서 한 학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됐을 거면 이제 이런 숙제를 안 들었을 텐데 점수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80% 학생들이 이제 마음이 짜기시죠. 패스해야겠다. 점수와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하나를 제안을 드릴게요. 자, 이 클래스에 가면 열린 게시판이 있습니다. 참고로 3년 전까지 분위기 좋을 때 한 번씩 시도해봤지만 매 학기 좌절을 겪었던 그런 숙제가 글이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점수와 거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린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뉴스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다가 오늘 소개해드린 요 동물 연구인데 인간인 것처럼 나를 속인 연구, 상관관계인데 인과관계인 것처럼 나를 속인 연구, 특정한 한 요소를 너무 뻥치기 위해서 또 나를 속인 이런 연구가 소개가 된다면 그 연구의 링크, 그 내용을 그대로 복붙하면 또 저작권 위반이 되죠. 링크를 좀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내용은 짧게 사실은 쥐 20마리 대상 동물 연구인데 헤드라인은 인간인 것처럼 나를 속였어요. 유유 나쁜 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올려주시면 그냥 제가 보고 한 줄 평도 남겨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아니면 오늘 나온 단어가 있어도 됩니다. 인과관계, 상관관계 있어도 되고요. 횡단 연구 같은 게 있어도 돼요. 실제로 그게 막 나오고 그게 나오면은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기사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는 뭐그 동영상을 보시고
몇 게시판에 그걸 소개해 주시면 다른 학생들도 그걸 보면서 또 이제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공부하면 저에게 굉장히 잘 남습니다. 그냥 외우면 힘든데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면 올려주시고요. 너무 글을 많이 올리시면 제가 또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막 게시판 폭발하게끔 제가 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울면서 제가 속았어. 어떻게 그게 하나도 안 올라올 수 있죠? 그런 말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여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좀 중요한 재밌는 글이나 제가 또 통일조사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뭐 그 보고서나 다른 가이드 활동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가끔 물론 다음 주에 왔는데 글이 없으면 이제 딱 닫고 이제 앞으로 안 할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기회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주니까 더 길게 하면 너무 이제 시작이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고요. 한 학기 동안 뭐 궁금하신 거나 지난주 OT 때 못 썼던 거나 이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가능하면 24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